안녕하십니까. 자, 2022년 11월 달입니다.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1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역마살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뭐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여행이나 출장, 거래 등이 또 포함되고 활동성이 많은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이 많이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자동차나 선박, 여행 같은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의 인연도 많고, 더러는 그 해외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,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 수도 생기기 쉽고, 또 생활에 불안정 면모도 많이 따를 수 있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역마살은 그 출장이나 여행 중에 인연이 닿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고, 또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출장이나 유학,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책이 따르기도 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.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11월 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2세, 62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이 따르기 쉬운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, 또 이성에 관심이 큰 시기지만은 그 판단상의 혼선을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.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때로는 그 유흥이나 이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, 도화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아니면 학원 강사 이런 분들이나 상담직이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업이 주식에 관련된 그런 일이 되기도 쉽겠고,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녀분들의 그 유흥이나 풍류로 인해 가지고 말썽도 따르기 쉬우니까 잘 관찰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14세, 14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일에 대한 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, 아직은 그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시기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막 잉태한 그런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은,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이 좀 절실한 시기라 가지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조금씩 좋아져 가지고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재물이 늘기 시작하지만은, 아직은 그 거기가 조금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기보다는 차분하게 노력하는 그런 여유는 좀 필요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26세, 86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역시 태지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그 운세에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태지입니다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기지만은, 주변의 그 도움과 보살핌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.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직업이나 하는 일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명예도 상승하고 또 어려운 문제도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38세, 98세 되시는 분들 을충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자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하겠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결부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오히려 생활에 자극제가 되거나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사지에 속합니다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많이 위축돼 가지고 의욕도 좀 부족하고 적극성이 좀 모자라는 그런 시기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들어는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겠고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과 반목도 다를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불화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위치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아니면 종교 같은 이런 일들을 조금 추진하시거나 심취하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모친이나 윗사람 건강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문서운이 박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뭐 계약이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50세, 110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기운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겠고 만사가 풍요롭고 축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자신의 그 지나친 그 고집이나 독선, 아집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제왕지에서 그 주변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이 깊어지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하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하고 불화와 갈등이 깊어져 가지고 다소 그 모진 말이나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11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. 자, 1일날 연살의 원진이고요. 13일도 같은 경우이고 25일도 역시 연살의 원진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 이웃 간의 교제도 많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풍류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하는 일을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도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렇게 연살 기운에서는 이순간에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질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런 시기에는 가급적 다음날 정도로 조금 미뤄두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2일 날입니다. 월살의 충이고요. 14일도 같은 경우이고 26일도 역시 월살의 충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좀 들겠고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도 많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모함이나 좌천, 명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명에 도달하기 쉽겠고 또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어려움에 빠지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그 월살이 이렇게 충으로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일 때는 부부간에도 불화와 갈등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.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
자, 4일 날입니다.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는 이 장성살 기운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승진 같은 어미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좋은 계기도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5일 날입니다. 반환살의 육형이고요.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반환살의 육형입니다.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환살 기운에서는 그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쉽겠고,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7일 날입니다. 육해살의 방합이고요. 19일도 같은 육해살의 방합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는데,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방합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계기도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추진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거나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육해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일 때는 한의학이나 침술, 역학, 종교 같은 활인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2022년 11월 달이죠. 자, 소띠분들의 11월 달 오른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